네, 이번 과목은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는요, 바로 이겁니다. 다음 설명은 어떠한 설계 원칙을 적용한 사례이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설계의 응용 원칙이에요. 근데 어떤 설계냐, 이렇게 제어 버티는 설계에서 조작자의 거리를 여성어 500분위수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상당히 함정 있는 문제 같은데요. 사실 여성에 대해서 500분위 1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100이 넘고 500 이런 말 나면 극단적인 거예요. 500%, 500분위입니다. 몇 분이 하잖아요. 요사이 생활보호 대상자도 몇 분이 이러는데. 그런데 500분이나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극단적인 설계 원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 원칙은 그러면 여기서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최대냐, 최소하면 끝이냐, 마지막이냐, 이렇게 시작이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극단적 설계 원칙이라. 그래서 직업도 뭐라 그래? 극한 직업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대상 집단에 대한 인체 측정 변수요. 상위 10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90, 95, 99인데 남성은 95를 하고 여성은 5인데요. 100분위에서 하니까 500분위수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우리는 극단적인 설계고요. 이것은 최대 치수라는 것은 출입문의 높이, 출입문 누구나 들어가 다녀야 되는 출입문 높이라는 게 통로, 의자 사이의 간격 등이고요. 줄 사다리인데 그네 등의 지지물 이런 거는 최대로 하는 거고요. 최소 작게 해야 되는 것은 선반의 높이예요. 선반은 애들도 얹을 수 있고 어른도 이렇게 선반의 높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 조정장치까지 그 거리, 그 다음에 버스라든지 전철로 손잡이 등도 누구나 이래 잡을 수 있게 최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요, 가변적 설계를 가지고 조절식 설계라 그래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성 500분위에서 남성은 95, 100분위수를 수용한다. 근데 이걸 또, 야, 그럼 이거 극단적 설계 아니야? 이건 아니고 500에서 이까지 끝에서 처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식 한다. 이거 가지고 조절식 하면 극단적인 반드시 뭐만 사용한다. 요것만 사용한다. 근데 요거는 얘에서 이까지 수용할 수 있다 뜻이에요. 평균적인 설계는 뭐 극단 치료형 설계가 곤란한 경우 평균 치료형 설계, 은행 창구라든지 일반적인 사람에 맞추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문제 가자고요. 발생 확률이요. 0.05에서 0.08 두 결합선이 AND입니다. AND라는 것은 여러분 FT 이 시스템 신뢰도는 알죠? AND는 바로 어떻게 곱하는 우리는 AND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AND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얼마? 0.05와 0.08이에요. 그럼 얘를 그냥 곱하면 돼. 바로 이랬죠. 0.05와 0.08을 곱하니까 0.04예요. 그럼 0.004가 답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야. 이유는 바로 뭐냐? 여기 함정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곱하는 자체를 가지고 예할 때 불신뢰도라고 그래요. 항상 신뢰도 1밖에 안 돼. 그래서 1에서 요놈 0.004를 빼니까 얼마? 0.996. 답은 바로 뭐가 된다? 0.96. 요런 문제도 바로 뭐다? 우리는 함정이었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요. 이런 게 문제였어. 세 번째 가자고요. 세 번째 문제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작업 자세로 인한 부하를 분석하기 인체 주요 관절의 힘과 모멘트를 정력학입니다. 분석할 때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인체 관련 자료가 아닌 것은 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는 정력학적 분석 인체 관련 자료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각도라든지 그 다음 두 번째 뭐냐고는 바로 분절 무게예요. 각도, 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과 무게, 각도. 그래서 각도, 무게, 중심 이렇게 좋고요. 이걸 가지고 세그멘트를 가지고 분절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문제로서 만들어 두었는데 묘하게 적중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죠. 네 번째는요. 사람의 에러에 관한 설명이에요. 사람의 에러는요. 이것은 우리가 앞 과목에서 1과목 또는 나올 수도 있죠. 오미션 에러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 오미션을 가지고요. 생략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생략을 하는 거예요. 오미션은 불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되기 일어나. 맞는 말이죠. 둘째, 커미션이에요. 우리 사실 커미션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알죠. 요사이 커미션 때문에 난리가 나죠. 바로 이거예요. 커미션이라는 것은 수행을 했어. 그런데 수행을 하는데 뭐 실수해 뿌렸어. 야, 개를 줬는데 배달을 사고 이런 걸 막 봐. 필요한 직무도 절차에 불확실하는 수행. 뭔 말이죠? 커미션은 바로 뭐다? 배달 사고를 낸 그런 것. 이래도 틀린 사람. 불필요한 작업 절차 수행 진한이 지연이라니 말은 타임에라죠. 시간이 아니고 얘는 절차에 야 나를 갖다 줘있는데 다른 사람 갖다 이걸 가지고 절차가 잘못 그게 바로 검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바로 답은 몇 번? 2번. 엑스트로스에라 여기 있어. 어디 있냐 그럼 이거예요.
불필요한 직무 절차를 수행하는 절차의 순서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연, 이거 틀렸어요. 꼭 알아도 요름하고 불확실하고 절차를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직무를 절차를 수행하는 거예요. 전부 뒤에는 뭐야? 에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불필요한 직무 절차의 순서에 착각이나 뭐 이렇게 쉽게 우리 알 수 있는데 커미션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알 수 있게. 커미션은 바로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의 수행지에 아니고 엉뚱한 놈 갖다 준 거예요. 이거는 뭐야? 에라가 나왔더니 그 사람한테 꼭 줘야 되는데 절차를 안 하는 거. 그럼 쉽게 우리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5번째인데요. 많이 나왔죠. FTA라는 말은 결함수법인데 틀린 것은 FTA는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버텀업 방식이 아니고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엔드를 그리고 밑으로서 계속 가지를 쳐나가죠. 그래서 바로 FTA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탑다운 형식이다. 기능적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당연히 용이하고요. 계량 데이터 축적되면 정량적 분석도 가능. 그래, 연역적이란 말은 정량적이다. 기납적이라는 말은 정성적이다. 이런 거 수없이 우리는 반복했습니다. 6번째죠. 정보 전달에서 시각적, 눈으로 봐라. 시각적 표시 장치, 청각적에 들어라. 그래서 시각적 표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이 문제 잘 보여. 정보기 내용이 길다. 써야 돼. 바로 이게 시각적,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시각 쓰는 거라 그랬죠. 둘째, 정보의 내용이 복잡한 거 써야 돼. 셋째, 정보의 내용 후에 제 필요 없고 듣고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뭐다? 청각적인 방법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죠. 정보의 내용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죠. 내일 해도 좋다. 그러니까 바로 답은 3번입니다. 청각적 장치 사용 예를 우리는 다시 한번 했고 우리 교재에 있다는 걸 증명시켜 두었습니다. 참고로요. 여기 2-28 했는데 이 과목은 어때요?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은 중복 과목이죠. 여기는 바로 우리 또 혹시 보다가 이거는 건설에는 교재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3-28이 되겠죠.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하고 사실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 7번째 보겠습니다. 강원의 밝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 반사체의 반사율을 가는 상관을 일정한 값을 가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바로 조도죠. 조도는 거리의 자성이니까 거리의 제곱, 밑에 제곱이죠. 강도의 밝기, 강원의 밝기에 비례하는 거. 반비례 비례. 이게 뭐다? 조도다. 쉽게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가죠. 의자를 설계하는데요. 의자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인간공학적 원칙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의자는요. 조절이 용이하게 해야 된다. 맞죠? 높낮이 높은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둘째, 요부 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부라는 건 뭐예요? 허리를 딱 대고 딱 받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부 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맞습니다. 3번 잘 봐요.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높이도록 한다. 근데 등에 있잖아요. 정적. 물체를 가지고 계속 갖다 나한테 움직이지 않고 눌려주는 걸. 그게 정적인 하면 안 돼요. 주간판에 가지고 압력을 줄일 수 있어요. 답은 3번인데 보겠어요. 여기 해놨어.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감소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요. 봐. 등과 어깨 근육의 정적 부하를 촉진하며 통증과 경련을 일으키며 감소시키는 구조로. 주간판이라는 것은 우리 왜 사실 등허리뼈 하나하나 디스크라는 주간판은 압력을 줄이는 거죠. 압력 때문에 다리가 전체에 대한 혈액순환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요추, 요부에 전만을 유도할 것. 이 말은 뭐야? 서 있을 때 허리 S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부 전만을 유지하게 해서. 저도 살이 쪘지만 요부 전만을 유지해가지고 보지 않아도 사람이 어떻게 S라인 뭐 S라인 이런 걸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일정한 자세 고정을 줄여야 되고요.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의자 설계 시 인체공학적 또는 인간공학적 설계 원칙이 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인간공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과 기계 시스템의 구분으로 가장 적합한 3가지밖에 없어. 바로 뭔 체계에 있어? 첫째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수동으로는 한 수동체계에 있고 그 다음 기계체계, 기계를 반자동, 그 다음 자동체계에 있어. 그럼 있나? 수동 요인이 거꾸로 해놨네.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시스템은 융통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계 시스템은 융통성이 없고 자동화 시스템은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설계, 설치, 감시, 프로그램, 보존밖에 못하는 요 말로도 시험에 출제가 잘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10번째입니다. 다음 인간공학적 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간공학에는요. 첫째, 물건이 있어야 돼요. 둘째,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 있으면 또 뭐요? 물건을 할 수 있는 깎든지 뭐 운반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공학은 환경과 물건과 기계 보겠습니다. 인간공학에서 인간공학은 인간, 물자, 기계.
그 다음에 굳이 한다면 요새는 컴퓨터 환경인데 실제 인간 물정 기계를 가지고 인간공학의 3대 설계 대상이다. 그래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죠? 그 다음 물자, 기계. 사실 여기 컴퓨터 환경 이런 것은 시스템을 설계하기 이렇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보조적인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우리 여기서 물건과 기계 환경인데 실제 이거보다는 인간, 물건, 기계 요까지를 가지고 3대 인간공학을 줬고 이제 컴퓨터 환경까지 포함된다는 거나 보존은 뭐예요? 어떤 물건을 사용할 것인가 버릴 것 그걸 보존책이 따로 있었죠. 그 다음에 31번째 보면 답이 보여서 요것만 있으면 뭐요? 엔드 게이트가 되겠죠. 근데 요게 있어. 그리고 요 놈이 있으니까 얘의 이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게 아니고 얘는 멈춰라, 조금 기다려라, 뭐 그러니까 지속기호, 엔드 게이트 지속기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험이 하니까 지속기호 이렇게 하죠. 이거는 수없이 반복했고 여러 가지 부정 게이트는 이거는 뭐요? 요런 거 그냥 부정 게이트. 요거 이제 바로 한 위험 지속기호가 되겠고 요거는 베타적 OR 게이트.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 있어요? 우리 91쪽에 FTA 기호에 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대의 기계를 100시간 동안 연속 사용합니다. 6번의 고장이 6회입니다. 6회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총 수리 시간이 15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계의 MTBF입니다. 약 얼마이냐 근데 MTBF는요 바로 고장 횟수분의 총 가동 시간 빼기 총 고장 수리 시간이에요. 공식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장 횟수가 몇 번? 6회잖아요. 총 가동 시간 몇 시간? 100시간 했다 그랬어요. 총 고장 수리 15시간 빼니까 14.17. 몇 번? 2번.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13번째 되겠네요.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 우리는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있고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있습니다. 제출 대상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제출하고자 할 때는 첨부해야 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고용부 노동부 장관은 도면 및 서류 등을 제외한다는 데 우선 먼저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제출 서류는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설계 계열란 서류, 기계설비 배치 도면, 원재료를 한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면 서류인데 여기서 뭐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일치 안 되는 게 어느 하나 있어요. 봐요. 공사 계획서 있나 없나?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왜 해설을 먼저 읽었냐? 바로 이것은 실기 필답형에도 바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14번째 문제 되겠죠. 여기 34번째도 14번째, 34번째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어쨌든 14개 쪽이죠. 다음 정성적 표시장치. 우리는 표시장치는 정량이냐 정성이죠. 정성적 표시장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 정신 값이나 변화 추세, 변화 등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사용한다. 근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정성적으로 대략적인 값이 정상적이 아니고 정황이 아니고 대충적인 거 맞죠? 정성이 색깔로 이렇게 정성이잖아. 한 개, 두 개 안 된다 그랬어. 둘째, 정성적 표시장치의 근본 자료 자체는 그렇죠. 정량적으로 할 필요까지 없으니까 얘에 융통시켜서 정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색채 부호가 부족한 경우는 계기판 표시구간은 형상 부호. 그렇죠. 색채가 1, 2, 3, 4 하니까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색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넷째, 전력기에서 같이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수정. 이거는 뭐야?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정량적이고 어떻게 계량적이고 가장 정확한 수치의 값을 읽을 때 뭐라 그러죠? 전력계죠. 이것은 반드시 시각적인 방법에 해당되고 또 반드시 가장 정확한 값을 요구할 때 바로 답이 4번 돼요. 틀렸잖아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하학설비 안전성 평가 절차에 대한 안전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하학설비 안전성 평가 또 영어로 하면 세프티 어세스먼트 이거죠. 6단계까지 있죠. 이거는 1단계는 관계자료의 작성 준비, 2단계 정성적, 3단계 정량적. 여기 뭐냐면 안전대책 단계. 안전대책 단계 몇 단계? 4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4단계에는요. 바로 뭐가 있냐면 설비적 대책이 있고 관리적 대책이 있어요. 그럼 설비적 대책, 관리적 대책이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있어. 알아둘 게 있어. 위험도 평가는요. 설비적 대책이나 관리적 대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존은 무조건 다 여기에 보존 방법이 돼. 봐. 관리적 대책에서 인원 배치, 교육, 보존. 그러니까 함정을 딱 주어놓은 거 아닙니까? 답은 이렇게 맞힐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보통 기계자금의 편지 고르기, 우체국의 편지 고르기에 적합한
조명의 수준인데 단위가 푸트겠는데 우리는 이럴 때는 100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건데 이게 가지고 문제도 오락가락 했는데 맹쾌하게 우리 합격 날개에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아와 저와 함께 한다. 여러분 만점으로 합격을 했다는 얘기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하잡입니다. 하잡 기급에서 이것도 사실 하잡 기급에서 하는 가이드 워드. 가이드 이걸 가지고 가이드 워드라고 그래요. 가이드 워드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건 as well as는 영어 단어하고 똑같이 쓰고 성질상의 증가를 나타내는 걸 말하고 more as는 바로 정량적인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냅니다. 여기 있죠. 양의 감소 또는 양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팟오브라는 것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팟오브라는 것은 성질상의 감소를 나타낸다. other 뭐요? than 바꿔라. 다른 것으로 대체해라는 건데 이게 틀렸죠. 답은 4번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기 안전장치예요. 수명은 항상 지수분포를 따른답니다.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에요. 새로 구입한 안전장치 향후 500시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할 확률과 이미 1000시간을 사용 안전 향후 500시간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답이 일단 다 똑같이 나왔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봐 이거예요. 평균 수명은요. 얘 둘 다 1000시간이고 새로 구입한 안전 향후 500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으니까 바로 RA는 E 마이너스 뭐요? 람다 T죠. E는 다시 T0면 T요. 이걸 E는 다시 뭐요? 항상 1000시간이고 향후 500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다니까 1000분의 500이요. 이게 왜 0.606 나왔냐고. 이거는 바로 여러분의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기에 어떤 경우라도 요 숫자가 나오고 E 마이너스 붉은 글씨로 있습니다. 거기에 딱 쳐가지고 100분의 500 나누기 마이너스 100 천하면 0.606 이렇게 나옵니다. 요 문제는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그대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밑에도 할때도 1000시간을 사용하는 향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A나 B나 동일하고 2004년에도 나왔던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서 최초 단계는 뭐예요? P. 우리는 PHA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PDCA 할 때도 첫 번째 계획 P예요. 그럼 모든 것은 최초 단계 한번 써볼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안전기사를 얘가 자꾸 잘 따라주네. 이렇게 하고 산업안전기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제가 1과목에서 PDCA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P 아니야. 그럼 요것도 최초 단계 여기도 P죠. 플랫이니까. 여기는 우리 최초 단계 그럼 바로 뭐야? PHA가 이래야 되는 거. 그럼 다 볼 필요 없어. 최초 단계다. 시작 단계는 뭐다? PH. 봐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해놨어요. 이게 그림으로도 구상 단계, 시작 단계는 다 PH. 그 다음에 정의 단계는 SSHA예요. 그 다음 개발 단계는 FMEA에서도 개발 단계, HH에도 하잡도 개발 단계 하는 겁니다. 다시 FHA는 구상에서부터 개발까지 같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맹쾌한 정의도 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건설안전기사는 세 번째 과목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기사는 두 번째 과목 마지막 문제입니다. 꼭 알아놔야 돼. 건설안전은 40번이 됐지만 실제 건설안전은 어떻게 지금 60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건설안전기사를 지금 따고 있어요.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기사 따를 수 있어요. 한 개의 공부로 두 개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산업기사까지 한다면 세 개도 딸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0번째 또는 60번째. 인간의 제어 및 조정 능력을 나타내는 법칙이 피치 법칙이에요. 피치로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관련된 변수가 아닌 것은 피치로의 변수 법칙은요. 뭐가 나는 표적의 너비라든지 시각적 표적 거리라든지 작업의 난이도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피치 법의 변수 법칙은 MT는 A 플러스 B 로그 분의 WED라고 해서 MT라는 건 동작 시간을 나타내고요. AB는요. 작업 난이수의 실험 상수, D는 동작 시간 때 표적 중심까지 거리, W는 표적의 너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없는 것이 색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바로 건설안전기사는 세 번째 과목을 마무리했고 산업안전기사는 두 번째 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일이 없나? 하늘의 벼락이 떠 언제 항상 안전한 합격이 됩니다. 그래요. 다음 과목에서 더 안전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